안녕하세요. 라운교육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국어 선생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오승현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현재 수능 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 가천대 약수령 논술 수업도 함께 수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어 선생님을 모시고 약술논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것,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던 거에 대해서 국어 선생님께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희가 약술논술이 지금 가천대학교를 기준으로 올해 13개 대학교에서 진행이 되는데, 실시가 되는데요. 약술논술에서 국어가 수능에 좀 도움이 되는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선생님 답변 좀 해주시면. 수능 등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게 수능 국어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4, 5등급 친구들이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면 그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교재를 보면서 국어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수령 논술이라는 자체를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문제는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존 인문 논술은 뭐 500자, 1000자 이렇게 긴 글을 분석해서 정리해서 쓰고 자기의 주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도 특히 국어는 조금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이거를 접근할 수 있을지 혹은 학생들도 저는 논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사실 가장 많이 하시고 저도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약수령 논술 국어는 어떻게 나오나요? 혹은 어떤 시험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혹은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국어 학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출제가 되는 서술형 정답 혹은 약수령이라고는 하진 않죠.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 혹은 거기에 정답을 나왔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객관식보다 오히려 더 쉽게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저는 그 시험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에서 논술형 문제, 약수령, 서술형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천대 국어 문제도 그와 다르지 않으니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약수령 논술에서 이제 수학은 칸 안에 풀이를 다 적으면 되거든요. 그럼 네. 국어는 몇 자 이런 게 좀 제한이 돼 있나요? 아니면 첫 회 어느 정도? 출제가 됐을 때는 50자 이내, 뭐 10자 이내 이렇게 이제 많이 네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약수령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찾아 쓰시오고요. 실제 정답을 봐도 정답이 10글자 이상 넘어가는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찾아 쓰시오라는 문항이 제일 많고 혹은 학교에서 뭐 A, B, C라고 해서 A는 어떤 내용이고 B는 어떤 내용이고 해서 기호를 주기 때문에 실제 정답지에는 이제 기호를만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칸을 벗어나서 쓸 만큼의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풀면서 바로 답을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수학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뭐 풀고 정리해서 답을 깨끗하게 뭐 깔끔하게 옮겨 적어야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잘못 쓰더라도 이제 긋고 다시 옆에 쓰더라도 충분하게 답안을 쓸 양 자체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실제로 옮겨 쓰는 과정도 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충분히 읽으면서 답안지에 바로바로 쓸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1, 2분이라도 사실 아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바로 답지에 옮겨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선생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문제를 보면서 바로 답을 써야 되면 지문이 확실히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 EBS 연결교재에서 정말로 지문이 똑같이 나오는지, 작품들이? 네,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그리고 나오고, 올해가 한 250개 정도라고 수능 들었습니다. 완성, 이제 수능 특강,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화법 작문 영역을 제외해서 문학 독서 기준으로 대략 250 지문 정도인데
작년 기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 이제 ABCDEFG에서 7개 유형의 시험을 봤고요. 이제 2개 세트, 이제 문과 지문 9개, 그 다음에 이과 지문 국어 문제 6문항씩 해서 총 48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48문제 중에 수능 완성에서 17문항, 그 다음 수능 특강에서 31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문이 그대로 다 나왔고, 물론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제 지문 공부를 외부 지문을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 진짜 그 250개를 좀 다 알고 가야 될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정도도 250개를. 안 하고 시험을 보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문과 뭐 문학 시험에서 학교마다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뭐 한 학교당 많게는 한 번 중간고사에서 문학 50작품 정도를 시험을 봐요. 이제 뭐 적은 학교는 뭐 10개, 20개 정도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양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천대 국어 논술을 준비하는 기간은 저는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 볼 수 있고, 아, 저는 파이널 때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하루에 30작품씩 10일 동안 복습해서 가면 저는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그러면 파이널 수업도 수업인데 그 전에 조금 지문을 많이 보고 익숙한 학생들은 훨씬 낫겠네요. 네. 시간적인 면에서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 번 보고 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적해서 가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잊어버리고 한 번 보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 아이들이 중간고사 뭐 공부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시험 공부. 근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시험을 보고 나오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계속 쌓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3회독에서 5회독 정도는 이제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제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인문 자연 저희가 문항 개수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인문 계열이 지금 국어가 9문제가 들어가니까 그럼 확실히 인문 계열 쪽이 좀 어렵나요? 자연이 조금 쉽고 난이도 차이가 좀 있을까요? 난이도 차이를 굳이 저는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굳이 어느 한쪽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면 저는 자연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기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문계 같은 인문 문제 9문항 중에는 이제 9문항이기 때문에 독서에서 이제 나오는 난이도 자체도 조금 낮았던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산문과 음문이 이제 섞여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많았는데, 자연계 6문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독서에서 뭔가 계산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기호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좀 낯설게 느낄 수 있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인문이랑 자연에 국어가 다 들어있는데 네. 국어를 정말 다 맞을까요, 아이들이? 네. 다 무조건 맞아요. 다 맞아. 아니면 국어만 다 맞고도 합격을 한다든지 9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국어를 틀리는 학생이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실제 15문항 이제 150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제 한 120, 130 정도 맞아야 합격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네. 국어는 인문 기준이에요. 국어는 이제 9문항 90점을 저는 100% 90점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80점의 커트라인을 넘겨야 이 80점이라는 게 8문항을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각각의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90점 중에 80점을 맞아야 저는 합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과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점 중에 최소 55점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그 네. 풀이마다 부분 점수가 있거든요. 네. 줄줄줄. 그래서 혹시 답이 틀렸더라도 앞에 풀이 과정이 좀 맞았으면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네. 국어는 어떤 식으로 부분 점수가 좀 들어가는 거죠? 국어는 큰 문항 안에 소문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근데 그것도 시험지에 다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채점을 할 경우에 아이들에게 어느 부분을 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정답에 뭐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쳤을 때 답은 행복인데 아이들이 혹시 불안하니까 행복과 관련한 옆에 내용을 쓰고 혹시 더 불안하니까 위아래 문장까지 쓰면
답안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행복이라는 두 단어가 있을 경우에만 맞다고 이제 채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소문항별로 이제 점수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1번 문제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5점, 5점, 혹은 뭐 3점, 4점, 4점 뭐 이런 식으로 뭐 3점, 4점, 3점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 소문항과 관련돼서 정답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문제에서 시키는 범위 내에서의 답을 적으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이제 더 쓰고 싶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 제발 저 붙여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편지 쓰는 느낌처럼 아이들이 뭔가를 더 쓰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럼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덜 쓰고 최소한으로 무조건 써야 되는 답만 꼭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조금 아까 같은 문제는 답이 행복이면 네. 행복한 마음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인 건가요, 무조건?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답지에 이 어절과 이 음절 이렇게 이제 쓰라고 기준을 나와 나눠줘요. 있어요. 근데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어절과 음절조차도 너무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음절로 쓰라고 하면 무조건 행복이라고만 써야 하지 두 단어를 쓰면 이제 틀리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의 부분 점수는 없어요. 그럼 음절과 어절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근데 너무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그 80분 안에 15문제를 풀게 되는데 네. 국어를 몇 분 컷하고 넘어가야 되냐고 학생들이 쉽다고 하고 선생님 말씀처럼 지문도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은 국어를 빨리 풀고 수학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좀 많거든요. 실제 학교에서 출제표를 이제 각 문항당 올린 출제표를 보면 한 5분. 지문당 뭐 3분, 4분, 5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35분, 이제 총 9문제를,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6문항을 25분 정도 이제 소요해서 문제를 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이들과 연습하면서 문제를 풀면 저는 9문항 20분, 6문항 15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9문항을 20분 안에, 6문항을 15분 안에 문제를 정확히 풀고 문제를 바로 풀면서 답지에 적으면서 그 나머지 시간을 사실은 수학에 쓰는 거죠. 그럼 6문제를 15분 안에 풀고 넘어갈 수 있나요? 당연한 얘기인가요? 가능합니다. 제가 자꾸 이제 가천대 문제가 너무 쉬워요, 혹은 준비하기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안 쉬운데 자꾸 쉽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은 수능과 일반 인문 논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능과 일반 인문 논술보다는 훨씬 조금 공부해서 정확하게 많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고 연습해서 이제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가서 바로 봐서 문제가 막 너무 쉽네 이런 건 사실 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말씀처럼 수능이나 이제 모의고사 학교 시험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국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국어를 이제 내신도 떨어지고 모의고사도 좀 못해서 국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술논술 왔을 때도 오히려 국어가 너무 힘들어요. 국어 못하는데 괜찮나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그럼 진짜 약수령 논술도 좀 힘들지 아니면 괜찮은 공부가 될지 힘들다는 기준이 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는 글자가 안 읽혀요. 혹은 글자를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정말 힘들죠. 그렇지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 좀 내용이 짧은 지문이나 글을 읽었을 경우에는 좀 괜찮은데 수능 지문처럼 글을 이제 긴 글을 읽거나 혹은 어려운 글을 봤을 때는 좀 어려워요 하는 이제 이런 정도의 친구들은 충분히 도전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국어 공부는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약수령 논술, 국어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혹시 학생들에게 전해주실 말이 있는지. 네, 라운 교육으로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아닌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어쨌든 우리가 쓰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객관식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객관식에만 좀 익숙해졌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좀 비효율적이고 좀 이렇게 미련하게 공부를 해야 하나 싶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이제 EBS 수능 특강 새 교재를 사고 EBS에서 나온 이제 수능 특강 해설서 이제 설명서가 다 있어요. 그대로 옮겨 적는 연습을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건 아니지만 한번 직접 해설 설명을 원문에 써보면서 이제 공부하고 아 이런 뜻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정확히 3번만 하시면 저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은 이제 당연히 해야겠죠. 수능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준비하실 때 내신 국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정확한 방향이에요.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있고 사실 제가 지금 17년째 수능 국어 수업을 하지만 저도 여전히 너무 어렵거든요. 실제 지문이 있고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객관식이긴 하지만 객관식이어서 사실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가천대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가 긴 건 함정이에요. 지문의 길이가 긴 건 다 읽으면서 이제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거고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연습을 할 때 물론 이제 미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문이 나왔을 때 아, 이 지문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 작품은 그쵸, 그쵸. 이런 주제구나. 물론 어느 정도의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이제 처음 문제를 봤을 때 문제와 가천대에서 보기를 이제 보기 밑에 문항이 달려 있거든요. 그 보기를 무조건 먼저 보고 이 보기에서 해당하는 범위의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서 답을 적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조금 아예 방향성이 다른 거죠. 그리고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거나 혹은 해석이 될 여지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를 줘요. 그럼 이제 이 보기 내용을 뭐 예를 들어서 아이러니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작품을 해석하려면 이 아이러니가 들어간 부분이 시어가 혹은 이 시어가 어떠한 이제 상황 모순이냐라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보기를 보고 문제 안에서 보기의 내용을 찾아서 쓰는 연습인 거죠. 그래서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수능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꼼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되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문이 나와 있고 이제 뭐 영역을 정해줬다. A, B, C. 그럼 너무 땡큐인데 왜냐면 그 부분만 보면 되니까. 그쵸. 근데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니까 이 시험을 너무너무 잘 보고 싶은 절실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럼 하나씩 꼼꼼하게 다 읽고 싶어요. 왜? 국어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고 그랬고 수학은 다 맞을 자신까지는 없으니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국어에서 많이 시간이 더 쓰이기 때문에 그쵸. 불안하니까 꼼꼼히 보고 꼼꼼히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럼 정작 문제를 풀 시간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에 나오는 보기를 계속 보고 제가 매 수업 시간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무조건 바운더리 설정을 해준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 쓰는 연습을 하자.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저희 이제 수업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저희가 가천대학교 처음 논술 전형이 시작될 때부터, 그러니까 4년 전이죠. 그때부터 저희는 첫 시작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도 만났고 사실 수능 끝나고도 며칠을 더 해야 되는 수업이었어가지고 저희는 진짜 종강도 늦었고 진짜 힘든 점도 많고 대신에 학생들이 합격도 많이 해서 많은 거를 겪었는데 선생님 혹시 논술 수업하면서 힘드신 점?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저 4년 전에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될 때 이제 가천대 논술 이런 전형이 있고 뭐 자문위원으로 이제 참석 이제 해서 함께 뭐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학교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제가. 그리고 감히 내가 해서 가능한가? 이제 이렇게 처음 막 어영부영 잘 모르고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벌써 4년 전이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너무 좀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 내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 이 시험을 내가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쵸. 이 시험을 제일 잘 알지 않나? 너무 알고 있는 걸 아이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4년 전보다는 정말 처음부터 아예 시작부터 지금 계속 매년 해오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욕심이 자꾸 들어가서 좀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해요. 왜냐면 조금 더 하면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매주 이렇게 테스트를 보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뭐 10점씩 오르진 않지만 한 문제씩 혹은 부분 점수 하나씩 더 맞을 때 아 이게 되는구나. 처음에 왔을 때 뭐 국어 뭐 90점 중에 뭐 15점 하던 친구가 요즘에는 정말 가뿐히 뭐 80점은 넘겨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이게 진짜 연습하니까 바로바로 이제 눈에 보여서 되는구나 할 때 너무 뿌듯하죠. 왜냐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주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좀 이제 시험 과목은 저는 아니라고 또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능 국어에서 너무 오래 걸리는 이 시간들을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면서는 바로바로 이제 제 눈에 보이니까 이 성취도가 좀 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조금 힘든 게 있어요. 수업을 할 때 지금 매주 어쨌든 신규생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매주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안녕 나는 오승연이고 나는 이제 왜냐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랑 수업을 하는지 알아야죠. 이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찾아보고 저 선생님이랑 너무 수업하고 싶어서 왔어요는 아니고 어떻게 왔어요? 엄마가 가래서요. 거의 이제 끌려와서 이제 앉아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를 정말 이 중요한 이 시기에 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소개를 제가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자신 있게 매주 하는데 이게 계속 신생들이 오면서 매주 하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할지 아니까 이제 기존의 친구들은 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너무 부끄럽고 그런 힘듦과 혹은 좀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이제 뭐 지금 만나도 충분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정말 좋았겠다 하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좀 힘들죠. 좀 어떻게 뭘 더 해주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있어요. 힘든 거 계속 말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돼요. 많이 했는데. 그리고 실제 저희가 수업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실제 가천대 이제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이 국어로 최저를 많이 맞추지 않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천대를 특히 지금 시점에서 9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 시점에서 가천대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능 국어 공부를 아예 안 해요. 물론 하는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뭐 영어와 탐구로 최저를 맞출 거니까 수능 국어 모의고사를 굳이 안 풀어도 된다. 라고 이제 저에게 위로를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국어가 정말 도구적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만 공부를 해서 이것만 맞추는 시험이긴 하지만 국어 공부를 하면서 글을 계속 읽어가면서 사고가 계속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출이라도 풀어보고 일주일에 하나라도 모의고사를 풀면 안 될까라는 얘기를 항상 제가 수업이 끝날 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정말 끄덕거리는 친구들이 몇 명 없어요. 이제 그럴 때 좀 아쉽죠. 네. 힘들다기보다. 숙제는 좀 잘 해오나요? 아이들이? 수학은 저희 학원에서 수학 수업은 이제 숙제가 거의 본인 진도에 맞게 본인 수준에 맞게 숙제가 나가고 있는데 풀어오는 개수만큼 첨삭 받는 게 숙제예요. 수학은. 그래서 10문제 풀어온 학생들은 10문제만 첨삭을 받고 100문제를 풀어오면 100문제를 받거든요. 근데 사실 최소한 100문제 정도를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숙제를 주는데 사실 너무너무 안 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좀 어떤지. 교재를 제가 가지고 올 거예요. 저희 매주 새 교재가 나가요. 매주. 뭐 이만한 교재는 아니지만 이제 얇은 한 100페이지 정도의 교재가 매주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그 과제를 해오고 지난주 과제를 제가 책을 걷어요. 그러면 이제 가져가서 첨삭을 해서 가져오고 그래서 제가 올해 운전이 좀 늘었어요. 그 책을 많이 실어야 계속 보부상처럼 이제 운전하면서 갖고 다니면서 하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300문항 정도가 이제 과제로 나가고요. 물론 이제 수학처럼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진 않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최소 10지문 정도는 수업을 하거든요. 문학, 독서 합쳐서. 최소. 이제 정말 많이 할 때는 이제 20지문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럼 최소 10문항을 기본으로 해서 각 10문항에 30문항 정도씩 계속 과제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를 저는 딱 2시간 공부하면 해올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최소 2시간. 최소 2시간은, 왜냐면 저한테 와서 수업을 듣는 건 작품에 대한 해설을 듣는 거잖아요. 작품에 대한 해설을 듣고 감상하는 수업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이 라디오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직접 가서 다시 써보면서 이런 내용이었지를 복귀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최소 2시간이라는 게 문제를 풀고 이제 작품을 다시 보고 이러기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작품을 다시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과제를 꼼꼼히 해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뭐 80, 90% 정도는 다 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 끊임없이 생색을 내요. 이거 너무 힘들다. 이 책을 계속 내가 하나하나 채점하는 게 너무 나에게 쉽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이걸 다 해야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학생들 입장에서도 매주 한 권의 새로운 책이 나가니까 좀 부담스럽죠. 이걸 빨리빨리 끝내지 않으면 다음 주에 또 새 교재가 올 텐데 그럼 빨리빨리 끝내야지. 이제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약수령 논술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특히 올해는 이제 가천대는 내신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졌죠. 어느 때보다. 그러면 사실 저희의 바람은 조금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좀 얼마 안 남았지만 투자를 좀 해주고 좀 열의 있게 좀 수업에 참여도 해주고 숙제도 좀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 선생님이랑 같이 항상 제일 수업에 중점을 두는 게 개인별로 첨삭을 하는 거를 제일 중점을 두자고 저희가 맨 첫 해부터 말했습니다. 수업은 어디 가서 들어도 똑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학생들에게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한 명 한 명 조금 확인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매주 책을 가져가셔서 한 명 한 명 거 다 채점을 하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다 첨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좀 알고 열심히 해주면 좋겠는데 진짜 그냥 오는 친구들도 많고, 약수령 논술을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최저 공부를 또 해야 돼가지고 수업에 못 오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는 안타깝죠. 나중에 합격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학생들이 선생님들 하는 것만큼이라도 조금 해줬으면 하는 바람. 저희는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죠. 4년 동안. 제가 요즘 수업 시간에 절대 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가천대 국어 논술 문제 정말 쉽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쉽다라는 얘기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보다, 실제 인문 논술보다 쉽다는 거지, 정말 쉬워서 내가 그냥 가서 다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건 너무 어려운 시험이고, 이제 준비를 해서 그거를 풀 때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합격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절대로 국어와 수학을 따로 떼서 생각하지 말라고. 맞아요. 왜냐면 국어 시간에 이 정도 공부해서 국어는 반 이상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반 이상 맞추면 안 돼요. 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80분이라는 이 시간 안에 국어를 풀고 이제 수학까지 풀고 이제 답안까지 옮겨 적고, 이게 한 세트의 하나의 과정인데, 이제 국어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국어만 떼서 보니까 괜찮은데 뭐 조금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심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제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라도 틀리면 우린 떨어지는 거야. 하나라도 틀리면 합격할 수 없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실제로 국어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저희가 3년째,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년째 만점자는 없어요. 그쵸? 그 점도 중요시 하셔야 돼요. 논술 국어가 쉽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수학도 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는 진짜 80분 안에 다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풀이도 맞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여러 조금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만점자는 없고. 그쵸? 제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아이들하고 매주 만나서 이제 수업을 하지만 이제 수능이 딱 끝나고 파이널을 하면서 매일 만나는 그 10일 동안 정말 많이 친해지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재수학원 체험이라는, 기숙학원 체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10일 동안 이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면 이제 저도 너무 이제 긴장이 되죠. 근데 시험 끝나면 제가 바로 전화를 해요. 혹은 이제 아이들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맞은 것 같아요. 국어는 다 맞았어요. 수학 어땠어? 괜찮아, 쉬웠어요. 다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랑 이제 통화했을 때 선생님 좀 어려웠어요. 혹은 선생님 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다 붙고요. 그 친구들이 합격. 네, 다 맞았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또 조금 예비를 받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게 쉽지만 쉽다고 느끼는 건 내가 아는 지문이 나오니까 쉽다고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절대로 다 맞았다고 생각하면 합격할 수 없다. 어렵다 계속 생각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파이널 수업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파이널 수업이 있죠. 올해도 가천대학교는 수능 끝나고 9일 정도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9일 후에 의대가 실시가 되고 그 다음이 인문이랑 자연계 몇 개 학과, 그 다음 마지막이 자연계열 학과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한 9일 정도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그때 저희 파이널 수업이 좀 어떻게 되죠? 국어 선생님의 계획을 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250 지문을 저희는 3회독하고 갈 거예요. 3회독이요? 네, 그럼 총 750 지문이 되죠. 그래서 하루에 20에서 30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더 많이 나오는 영역이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게끔 운문과 산문이 뭐 섞여 있다든지 문학이 이제 섞여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각각의 작품을 물어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혹은 독서의 내용이 나왔을 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혹은 빠르게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가천대에서 문법 문항을 뭐 인문계에 내겠다, 자연계에 내겠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고1 수준 정도의 의문의 변동 정도의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 선생님 저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고 문법은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인문 시험을 봐야 돼서 문법 문제를 하나 풀어야 돼요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고 파이널 때 우리 딱 3일 보면 무조건 다 맞게 해줄게. 그래서 3일 안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파이널 때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갈 거예요. 그럼 파이널에는 국어 수학 같이 해서 기출 문제도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작년 기출이 몇 개죠? 7세트. 7세트. 네. 그 전이 6. 네, 올해도 의대 포함 7세트여서 국어 같은 경우는 6세트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기출만 해도 지금 꽤 많거든요. 저희가 파이널 수업 때 학생들에게 국어 수학 기출 문제도 시간에 맞춰서 풀려야 되죠. 그러면 그 250 지문을 3회독 네, 왜냐면 국어 같은 경우 수학은 뭐 수원수투라는 범위가 계속 반복되지만 국어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교재가 아예 매년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나왔던 작품이 나오지 않고 아예 새로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기출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저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출을 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봐야 되는 건 저는 학생들이 아니라 수업하는 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니 우리가 답을 쓸 수 있는 지금 올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해서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니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기출은 그래서 국어 기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게 문제 유형 정도만 볼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수학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진 않고요. 네. 국어도 많이 준비를 해야 이게 쉬운 시험을 다 맞는 게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도 틀리면 한두 개 틀려도 되는 수학과 하나도 틀리면 되지 않는 국어이기 때문에 이제 다 맞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죠. 네. 그럼 선생님 말씀처럼 수학은 사실 기출 문제를 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범위가 같고 나오는 게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국어는 그러면 기출 문제를 보면 같은 지문이 없는 거잖아요. 네, 없죠. 그래서 국어 기출을 조금 패스하겠다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저는 기출 문제를 아예 풀지 않을 거면 채점지나 혹은 답안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너무 쉬울 것 같고 혹은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뭐 또 이제 채점을 해보면 그 채점 기준표에 와는 자기가 다른 답을 내가 생각했을 땐 A가 답이었는데 채점 기준표에서는 뭐 소문자 A가 답이다. 대문자 A는 틀리게 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괄호 표시가 잘못돼도 틀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찾아 쓰는, 정확하게 찾아 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써보지 않으면 그 당일날 쓸 수 없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약술논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가천대 논술이 생긴 취지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첫 해에 함께 하게 된 게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내신 4, 5등급 친구들도 충분히 도전해서 물론 이제 국어 칸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도전해서 아무나 다 맞출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꾸준히 연습해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50일 조금 더 남았죠. 이 시점부터 공부하셔서 충분히 많이 준비하셔서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